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유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 생활을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이유에 대한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를 모르실 분들을 위해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일본에서 살기 시작한 지 8년째, 도쿄에서 6년째 회사원을 하고 있으며 작년 와이프와 사이타마의 조그만 마을에서 주택을 구매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생각을 정리한 것이므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일본에서 8년 동안 살고 있는 나유타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참고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를 포함하여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 사람이면 한국에서 사는 게 제일 편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일본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지만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들도 정말 많고 일본 사회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생활을 이어나가는 이유 및 여러분께도 추천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일본 생활을 추천드리는 이유 첫 번째는 무일푼으로도 집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일본에서는 저축한 금액이 전혀 없어도 외국인도 은행의 주택론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 아무리 신용이 좋아도 아파트를 은행의 대출만으로 사는 것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외국인도 저축 없이 은행의 장기 주택론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휴직 없이 3년 이상 회사원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것이 기본 조건이 됩니다. 은행 대출이면 빌린 만큼 이자를 내야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은행에서 주택대출을 하면 이자가 4% 이상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본은 무려 한국보다 10배가 싼 0.3%, 4%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도쿄 23구 안에 있는 집은 금액이 넘사벽이라 쳐다도 볼 수 없으므로 제가 살고 있는 사이타마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최대 부동산 사이트인 스모에서 4,500만엔, 한국 돈 4억 5천만 원 정도로 단독주택을 검색해봤는데요. 카와구치 모토고라는 역에 적당한 주택이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이곳은 전철로 신주쿠역까지 35분 정도 걸리는 곳이네요. 그리고 주택이 역에서 10분 거리에 있어서 이동도 정말 편하고 주차장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외관은 이렇게 깔끔하고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주택론 시뮬레이터를 돌려보면 4,500만원의 집을 35년 변제하는 플랜으로 은행의 금리는 0.32%로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4,758만엔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고, 이자 및 원리금을 상환하는 금액으로 월 11만 3천엔 정도, 한국돈 110만원 정도로 집을 구매할 수 있네요. 여러분이 이 110만원이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본에서 월세살이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집 크기에 소유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싼 가격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작년 7월쯤에 집을 사서 살고 있는데 도쿄에서 월세살이 하는 것보다 훨씬 삶의 질이 높아졌고,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힘으로 집을 샀다는 성취감이 엄청납니다. 아직도 34년은 더 갚아야 하지만요. 그래서 저축이 없어도 장기 대출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일본 생활을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안정적인 고용 시장에서의 한국인이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한국에서는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취직 활동을 시작해서 취직을 하기 위해 수많은 스펙, 예를 들어 토익은 800점이 기본에 봉사활동 점수 및 관련 학과의 자격증, 또 획기적인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있어야 겨우 서류 통과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일본은 한국처럼 특별한 스펙이 없어도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기업은 일단 학점을 전혀 보지 않고 구직자들의 영어 실력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대학교나 전문대학교 졸업하신 분들 중에 토익 시험 한 번도 안 보신 분은 없으시죠? 일본은 특별히 영어에 관심이 없는 대학생의 경우에는 토익 시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일본 사람보다는 영어에 대해서 수준이 높은 것을 일본 사람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고용의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일본 기업들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처음 취직한 기업에서 면접을 보았을 때 나유타 씨는 한국인이니까 영어로 업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으시겠죠? 라고 당연한 듯이 면접 질문을 받은 에피소드도 있네요. 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본은 기업의 숫자가 한국보다 많습니다. 제가 가져온 표를 보시면 일본의 기업의 신용도를 조사하는 리스크몬스터사의 자료를 보면 한국에서 1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은 39,540개로 소개되고 있지만 일본은 11만 4,063개로 한국과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또 구직자님들의 선망의 대상인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은 한국은 4,304개인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16,159개로 차이가 좀 더 벌어져 보이네요. 그만큼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취업한 직장이 마음에 드시지 않아 이직을 생각하실 경우에도 수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한 엄청난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정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한국 남자분의 경우에는 군대를 2년 동안 경험한 것에 대해서도 은연중에 존경심을 갖는 일본 분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어느 정도 플러스 점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난인 일본에서 한국인으로서 안정적이고 메리트를 가진 구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점이 제가 일본 생활을 추천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주제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주제는 가치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세 번째 주제가 여러분께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입니다. 저는 초중고 모두 한국에서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온 후 대학도 졸업한 후 30대가 가까운 20대 후반의 늦은 나이로 일본에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한국 남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일본에 왔습니다. 현재 8년째 일본에서 살고는 있지만 한국인으로서는 일본에서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사는 게 훨씬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본 생활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편한 것도 좋지만 불편한 생활 안에서 새로운 시야, 그러니까 알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게 일본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본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었던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가 지배적이므로 남들보다 높은 학력, 남들보다 더 좋은 기업에 취업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소득을 성공의 기준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내 삶의 행복의 기준을 나 자신, 즉 내부에서 찾지 않고 남들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사회적인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에서 찾았었습니다. 이런 제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정말 강한 일본에 와서 생활해보니 반강제적으로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게 되는 환경에 놓여져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의 스위치를 전부 끄게 되니 정말 제가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것들이나 무엇이 내 삶에 가치가 있는지를 찾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살았었을 때는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명품의 짝퉁을 몸에 치장했었고요. 내가 잘 모르는 게 있어도 남들에게 유식한 척 하고 싶어서 아는 척을 하고 친구들이 사업이 잘 풀리면 축하해주기보다는 시샘하고 어떻게든 까내리려고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진짜 곁에 두기 싫은 친구네요. 일본에 와서는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반강제적으로 제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고 내가 왜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결과로서 제 마음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고 거짓없이 솔직하게 주변 사람들을 대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때보다 오히려 사람들이 저에게 많은 관심을 주고 저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더라고요.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진심으로 이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게 무엇인지 마음 깊이 고뇌한 결과 제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가치관에 부합하는 일도 찾게 되어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저를 오랜 시간 동안 옆에서 보고 응원해 주었던 일본인 와이프를 만나서 인연에 대한 소중함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가족의 중요성도 알게 되어서 지금부터는 가족들과의 시간을 정말 소중히 하고 싶다는 가치관이 제1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말이 두서없이 길어졌는데요. 한국인으로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한국 생활이 안정적이지만 당연히 불편하게 생활해야 하는 외국에서의 생활이 외부보다는 내 내면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 새로운 가치관을 찾을 수 있었던 일본 생활이 제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까지 촬영해가면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있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일본 생활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가슴 뛰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후회 없이 꼭 도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